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중지능 중에 공간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양한 지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요. 근데 공간지능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공간지능은 도대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 알아요. 그거 그림 쪽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림 쪽도 해당이 돼요. 또, 제가 들었는데요.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거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공간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방대한 그런 지능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퍼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를 찾아간다 하는 어떤 위치적인 정보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거,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어떤 조각품들을 만든다든지 조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아이들의 공간지능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공간지능을 체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공간지능을 키워주면 좋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공간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색종이를 가위로 자르거나 손가락으로 찢어서 10개의 조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인큐 박사님이 들려주는 문장을 잘 듣고 나도 그래요 하는 어린이는 파란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몇 개의 파란색 색종이가 모아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조립하는 활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평상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블록이 있으면 블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보고 와, 되게 멋지다 라고 감탄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는 거예요. 둘째, 나는 그림 전시회나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서 우와, 너무 멋지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을 한참을 들여다보는 친구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전시회 한다라고 하면 그거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 아주 흠뻑 빠져서 작품들을 복원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 전시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파란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나는 평상시에 낙서를 하거나 만화를 그리는 거, 그리고 조각조각 퍼즐들이 있잖아요. 이 퍼즐을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굉장히 주위에서 생각하고 이런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잘 해낸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내가 그래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파란색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는 평상시에 옷을 예쁘게 입는 편이고 나의 취향, 나의 스타일, 나만의 어떤 패션 감각이 독특하고 좋은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와,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뭔가를 이렇게 전시해 놓거나 꾸며 놓을 때 내가 꾸며 놓은 것들이 멋지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는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미지화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6째,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또 내가 좋아하는 길, 그리고 내가 주로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를 가는 길을 지도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갔던 길을 잘 찾아내는 편이에요. 이처럼 길을 갈 때 길을 잘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세요. 나는 길을 갈 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헷갈렸는데 길을 잘 못 찾겠어요. 조금만 바뀌어도 어지럽고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7째, 나는 어려운 내용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떠오르는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고 잘하는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8째, 나는 어림짐작으로 저게 더 큰 것 같아. 저게 더 작은 것 같아. 저 모양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런 특징을 잘 파악하고 또 블록 같은 거를 볼 때도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어떨 것인지를 잘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 있죠. 한마디로 눈이 아주 야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무엇을 봤을 때 그게 어떤 모양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놓여 있었어? 하고 그런 모습을 쉽게 파악하고 잘 기억하는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9째, 나는 친구들, 또 가족들, 주위 사람들의 옷차림, 얼굴 생김새, 표정 등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왜 어떤 친구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라고 아주 정말 잘 기억을 하는 친구 있죠. 근데 나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도 있죠. 그래서 지금 9째 질문에서는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 또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를 잘 기억하고 어떻게 달랐더라, 어떤 점이 비슷했더라, 어떤 특징이 있었더라 하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면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10번째, 나는 미술 관련해서 대회에서 아주 좋은 상을 받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림을 참 잘 그린다. 그리고 조각을 잘한다. 만들기를 잘한다. 쌓기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런 친구는 파란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의 공간 지능은 어땠나요? 나는 파란색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해서 걱정되는 친구 있나요? 걱정 마세요. 공간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소질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니까 공간 지능이 많이 높은 친구는 나는 공간 지능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공간 지능이 높지 않은 친구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 색종이를 몇 개 옆으로 놓았나요? 세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와, 전체 10개 중에 7개보다 많은 친구 있죠. 7, 8, 9, 10. 나는 공간 지능이 좋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개가 안 되는 친구는 나는 공간 지능은 낮은 편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공간 지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간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왔나요? 낮은 것으로 나와서 지금 꽈광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공간 지능은 최근에 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뭐 내가 공간 지능이 없어도 길 다 찾아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공간 지능이 사실 낮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린 시절에 공간 지능을 키워주면 좋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왜 공간 지능을 키워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또 아이들의 교육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간 지능은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공간 지각력이 낮아졌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능력이 발달이 되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예 그 능력이 없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치 정보를 너무 내비게이션에만 의지해가지고 이걸 찾아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퇴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잘 아는 곳을 갈 때 아이들이 그 위치까지 찾아가게끔 스스로 지도를 보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올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어떤 길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의 감각을 활용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간 지능이 훨씬 더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물을 그리거나 사물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간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 지능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미술적 재능이라고 하는 시각적 재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어떨 때 더 예쁘고 어떨 때 좀 더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미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쪽에 좀 더 감각이 발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맨날 똑같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던 아이와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다양한 색깔을 조합을 시켜 본다던가 대비한다든지 이런 식의 배치를 달리 해본다든지 이렇게 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응용해 본 아이들은 그쪽의 감각이 더 발달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패션 감각이 좋았던 경우에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도 자기의 체형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피부색이나 자기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옷들을 고르고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죠. 여러분 지금 이쯤 되니까 공간 지능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일상에 관계가 있구나. 그래요.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지능이 높다 낮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색이랑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좀 더 예쁘고 그리고 아이의 특성에 맞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입은 옷차림이라든지 주변에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좀 더 활용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공간 지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요. 우리가 동화를 읽잖아요. 그러면 그 동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그러면 그 그림이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죠. 즉 추상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을 시각화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좀 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의 경우는 내용을 마인드맵처럼 도식화하는 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럴 때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아주 최근에 각광받는 직업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로 보는 것들이 우리가 회의하는 그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것을 이미지화로 바꾸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인재로서 그리고 추대되는 그리고 그런 인재를 찾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쇼핑몰을 하나 가더라도 어떤 직관적으로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왠지 매력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더 끌리게 들어와야 되죠.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언어로만 많이 하는 세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비주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바꾸는 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공간지능은 이처럼 미술, 조립, 퍼즐, 길찾기 이런 거 외에도 패션이나 디자인, 조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넓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지능이 높다 낮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팁을 고려하셔서 늘 격려를 해주시면 아마도 공간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자랄 것이고 나중에 훗날 이 아이가 IT 분야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든 굉장히 나의 생각을 시각화하고 이미지로 바꾸고 그것을 압축하고 소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역량을 아주 잘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드린 거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 많이 격려해 주시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